예, 예,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 소유섭 선생님께서 진주소시 어, 상계를 가지고 문자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정리하여 우리 소유섭 선생님의 글에 답하고 이 내용을 설명할까 합니다. 이 책이 이제 우리 진주소시 족보를 담고 있는 부서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서부는 바로 한국사의 역사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책을 역주하신 분은 소재전 선생님이신데 매우 진주소시 문중으로서는 소중한 분이시고 또 이 책을 집필하신 데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예, 아주 제가 태고사의 연구라 해가지고 환국문학술원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시 상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왔기 때문에 함께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국문학술원 197번째 역사 첫 번째 강의로서 소유섭 선생의 글에 답한다. 대륙에서 진한의 붕괴와 함께 한반도로 그러니까 진한 영남지방으로 이주를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진주소시 상계가 160페이지 있는데요. 160페이지에 이게 진주소시 상계가 기록되어 있죠.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서부는 한국사를 증명하는 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한국사를 복원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큰 의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시 상계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세에 백손은 태하공의 69세손으로서 이 백손이라는 사람은 태하공의 69세손으로 임진년이니까 BC 2009년이 됩니다. 신유, 진기, 신천, 발산 등과 더불어 후조선을 나와 진한을 세우고 도리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도리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뜻이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옥을 지을 때 숟가락 밑에 받치는 것을 우리가 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또 일본의 고흐가 도리라고 하는데 이 도리는 뭐냐면은 얻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에 대해서 이제 소유섭 선생님이 물어봤죠. 도리는 즉 군주라는 뜻이며 뒤에 진공이라고 했다. 자, 비는 여명 부인이다. 예. 위 소시상계 내용을 보면 진한을 세우고 오도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도리는 백손으로 진공, 두 번째 도리는 백손의 아들인 부을미로 태공, 셋째 도리는 부을미의 아들인 승고인이 문공, 넷째 도리는 승고의 아들인 기노인 승공, 다섯째 도리는 노의 아들인 벌인이 벌공이다. 다섯 번째 도리는 소벌은 상국사기와 상국유사, 유사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소벌돌이 혹은 소벌공이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소시상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답을 했는데 여기서 도리는 일본 고유에서 얻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일본은 우리의 고유이기 때문에 그 원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야오이 문명을 개척한 사람이다. 이들과 지난이 출발하는 BC 2009년은 비슷하다. 고로 여기서 도리는 즉 군주라는 뜻이며 뒤에 진궁이라 했다는 말은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말은 그 말에 그 의미가 담겼기 때문에 일본어는 우리 고어이며 고조선 말과 맥을 같이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도리는 얻었다는 뜻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후조선을 나와서 진한이라는 땅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거는 일본의 말이 우리의 고대사의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리는 진한의 땅을 얻어서 진한의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소유수 선생이 말하는 도리는 진한을 얻었다는 말이 된다. 이 시기를 한국학술의 연구에 의하면 영북의 시대라고 하고죠. 영남이 있고 영북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이후에 다시 이주한 세력이 신라 육촌들이다. 그래서 진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미 박씨들이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이 그 이주를 시작했는데요. 진나라가 2006년도에 망하고 이들이 2009년도에 뭐냐면은 이 땅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그 땅에 뭐냐면은 그 이주를 시작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다 진의 귀족들로서 초기 진을 만든 사람들이다. 이후에 부여의 후손인 동부여 동예와 귀족인 왕 석씨가 참여하여 신라는 명실상부하게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있었다. 신라의 강령은 요하강과 만주와 연해주가 그 경계선인데 우리의 국사 교과서는 신라의 강력이 원산만과 대동강 유역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신라가 망한 시기는 BC 2006년이 공식적이지만 그 전에 이미 동북지방 진안 땅에 이주하였습니다. 먼저 이주한 진안 윤민 중에서 박씨가 그들입니다. 여기서 이 박씨가 바로 소시에서 나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근문의 기록을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남자 김재석 선생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후에 다시 이주한 세력이 신라 육촌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주한 박씨를 추대하여 신라가 시작됩니다. 이후에 고조선의 후신인 동부여가 신라에 편입되어 신라가 영토면에서나 인구면에서 고대 국가의 패권이 가능했습니다. 소유수 선생님 말씀하고 계시는 백수는 태아궁의 69세손으로 임진년에 BC 2009년에 도읍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환국사 정통 뿌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라는 환국사의 정통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에 제가 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유수 선생님께서는 또 문자가 재차 왔는데요. 그리고 진안을 세우고 도리가 되었다. 도리는 저 군주라는 뜻이며 뒤에 진공이라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도리는 저 군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황제나 왕이라 하지 않았을까? 황제 명칭은 진나라 진시 황제가 황기를 처음 사용했다고 하니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될 것이고, 왕이라는 호칭도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며 이도 사용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무역 학술원 연구의 참조로서 신라의 각관은 모두 산스크리트를 사용하였다. 각관, 서간, 차차웅, 이사금 이후 백제 출신 모용 선비가 권력을 잡았고
이는 중원을 다스려 본 문명국이어서 이때부터 신라가 부풍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불교로 이름을 통합하고 이후에 황룡사로 이들의 힘으로 지었다. 승골과 진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신라는 골품 제도인 카스트 제도인데 화백 제도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통치 체제입니다. 승골은 계속하여 정치에 참여한 세력이고 진골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세력입니다. 그리고 화백 제도의 골품이 정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에 지정왕의 손자인 김춘추와 가야계 왕족인 김유신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진골이 정치에 전면에 나온 것입니다. 백제계 모형선비의 중국 정치 제도인 남북조 시대의 통치와 왕 통치가 그 당시로서 매우 선진적인 정치 운영체제인 것입니다. 불교로 통일하고 정치를 중국식으로 바꾸고 신라에 참여하면서 신라가 삼만일통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 선생님이 또 문자가 왔는데, 그럼 도리가 군주라는 뜻이라고 했을까? 제가 고민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리에서 도를 살펴보면 서울경자와 도읍도자를 비롯해서 같은 수들을 말하지만 도는 종묘 사역에 있는 전통과 뿌리가 있는 수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골문자 등 고로 본 얻을 일을 보면 머리라는 의미로 당시 우두머리의 처음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 선생님은 도리는 종묘 사직과 나라의 큰 도시에 처음 우두머리로 풀이가 됩니다. 소유 선생님 것은 위 소시상계 내용을 보면 진한을 세우고 오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리는 백손으로서 진공, 두 번째 도리로서는 백손의 아들인 부얼미로 태공, 세 번째 도리는 부얼미의 아들인 승고 인이 문공, 네 번째 도리는 승고의 아들인 기노인이 승공, 다섯 번째 도리는 노의 아들인 벌인이 벌공, 다섯 번째 도리인 소벌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소벌도리 혹은 소별공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소유 선생님은 도리를 순수한 우리말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리말로 해석해 보려고 했는데 직위라는 것과 잘 매칭이 안 되어 도리 그 자체의 문자를 해석해 보니 군주와 부합되었습니다. 소시 족보인 동금보와 947년에 동금보서에 나오는 후지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태하공의 69세손 휘백손이 천하가 크게 혼란하기 때문에 임진년 BC 209년에 봄에 조선에서 나와 진안 땅으로 이사하여 후진안의 임금이 되었다. 경주에 도읍하여 6의 큰 부족을 통솔하였으니 그 하나가 육촌이요 그 밖에 여러 음락이 있었다. 휘백손은 임금의 호칭은 도리요 그 뒤에 진공이라 하였다. 진공의 오시손인 백공인 휘는 벌이다. 임자년 3월 1일에 벌공이 양산에서 물군애를 얻었다. 갑자년에 백공이 불군애에 박이라는 성을 주어 임금으로 추대하고 국호를 서라버리라 했으며 불군애는 혹 흑개서라고 했다. 한반도의 지난 6부족으로 이루어지고 그 하나가 육촌이요 그 밖에 여러 음락이 있었다. 그런데 한반도의 진안이 6천만을 거론한 것은 경우가 있습니다. 육촌은 6부족의 하나로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대륙에 있던 진안에서 중요한 부족으로 6부족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골전 선생님이 육촌은 화백조대에 참여하였기에 부족장이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전 선생 건강TV 김태수는 그리고 많은 진안 백성이 진안이 망하고 이주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서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골장 김태수 두 손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